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이 주최하는 2020년 간디아슈람 온라인 강좌 히말라야 입문 강좌 시리즈 중 인도의 문자 데바나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힌디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모니터 너머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인도의 문자 데바나가리 수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도의 문자 그리고 언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 데바나가리 문자의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바나가리 문자 모음과 자음이 결합될 때 또는 자음과 자음이 결합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결합 규칙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데바나가리 문자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제로만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될 텐데 실제 영상은 데바나가리 문자 자음과 모음의 양이 조금 분량이 길기 때문에 우선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인도의 문자와 데바나가리 문자 모음을 함께 공부할 것이고요. 그 뒤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인도의 문자입니다. 인도의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인도의 언어 현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자, 인도의 지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약 1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나라 인도에서 고대부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여러 어족에 속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도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끼리 묶어 하나의 색깔로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도에는 여러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에 사용되는 언어의 수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도에는 센서스 오브 인디아라고 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인구조사 보고서에 나온 통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에 몇 개나 되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는 각각 몇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림짐작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센서스 오브 인디아 인구조사는 2011년도 통계 결과입니다. 이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인도인들이 이거는 내 모어야, 나의 마더텅이야 라고 응답을 한 모어의 개수가 19,569개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는 중복 데이터가 좀 있겠죠. 어떤 같은 언어인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든지 뭐 오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중복 수치를 제외한 실제 모어의 개수는 1369개라고 하네요. 이 1369개의 모어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언어들이 121개입니다. 121개나 되는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 한국어만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게 이렇게 그 사회에서의 삶을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의 언어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도의 내셔널 랭귀지, 우리말로는 국어죠. 자, 여러분, 인도의 국어는 뭐다? 다 대답하셨나요? 인도의 국어는 무슨 언어? 자, 정답은 네, 인도에는 국어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국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도엔 대신 뭐가 있을까요? 인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오피셜 랭귀지,
이 공용어라고 보통 번역이 되지요. 이 공용어, 이 인도는 이제 여러 주와 연방정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방정부의 공용어가 있고 각 주마다는 또 주정부마다의 공용어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중앙정부의 공용어, 공용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인도의 공용어는 다들 맞추셨나요? 인도의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 두 가지입니다. 힌디어와 영어 둘 다 인도에서 공용어로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용어, 두 개의 공용어 외에 인도에는 officially 공식적으로 어디에 헌법에 스케줄드 지정되어 있는 랭귀지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스케줄드 랭귀지 또는 우리말로는 지정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정어가 따로 있어요. 인도 헌법에서 이런 언어들은 인도의 언어다라고 정의 내린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이 언어는 22개입니다. 22개의 지정어. 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이 22개의 지정어의 목록과 각각의 지정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수, 이 수를 도표로, 그래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압도적으로 힌디어의 사용자 수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지요. 자, 그리고 힌디어, 방글라어, 마라티어, 텔루구어, 따미러, 구즈라티어, 우르두어 등등 이 순서로 사용자 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121개. 이 121개는 크게 5개의 어족으로 구분되는데요. 셈 해머족에 속하는 언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4개 어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4개 어족은 각각 인도 유럽 어족, 드라비다 어족, 중국 티베트 어족, 오스트로 아시아 어족이고요. 보시다시피 78%에 해당하는 게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 그리고 20%가 저기 파란색 드라비다 어족에 속하는 언어,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로 아시아 어족에 속하는 언어는 각각 사이좋게 1%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지도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사용 지역이나 그 인구 면에서 어떻게 인도 중부 윗부분, 서부, 북부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인도 아리아어군의 언어들이 사용 지역이나 인구 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부인도를 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부분은 드라비다 어족의 언어인데요. 이 드라비다 어족의 언어들은 사실 인도 아리아어군의 언어가 인도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인도 전역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밀려 내려오면서 남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게 중국 티베트 어족에 속하는 티베트 버마 어파의 언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개의 지정어가 이 4개의 대표 어족에 각각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유럽 어족, 그 중에서 이제 인도 아리아어군, 인도 아리아어군과 이란어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아사미아어, 방글라어, 도그리어, 구즈라티어, 힌디어, 카슈미리어, 꽁까니어, 메틸리어, 마라티어, 네팔리어, 오리아어, 판자비어, 산스크리트어, 신디어, 우르두어입니다. 드라비다 어족에 속하는 지정어는 다음 4가지입니다. 깐나다어, 말라얄람어, 따미러, 텔루구어. 자, 중국 티베트 어족, 그 중에서 이제 티베트 버마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인데요. 보로어와 마니뿌리어, 이 마니뿌리어는 메이테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트로 아시아 어족에 속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산딸리어라는 언어도, 이 언어도 지정어 22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도의 언어 지도나 인도의 어족별 분포도와는 조금 지역 구분에 있어서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바로 인도의 문자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오늘날 현대 인도에서 사용되는 11개의 문자가 각각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색깔과 함께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려져 있는, 써져 있는 이 글자들은 각 문자의 첫 번째 자음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에는 다양한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라 하더라도 마치 유럽어처럼 비슷한 로마자 알파벳을 쓰고 있다면 배우는데, 소통하는데 조금 수월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는 다양한 언어의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문자가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데바나가리 문자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센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저 글자가 바로 데바나가리 문자의 첫 번째 자음, 까에 해당하는 글자인 거고요. 사용되는 지역만 보시더라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가 쓰이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신 이 글자는 데바나가리를 데바나가리 문자로 적은 것입니다. 아직 데바나가리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여러분들께는 이 글자가 그저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처럼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딱 우리가 이 글자만 딱 봤을 때 데바나가리 문자의 그냥 형태적인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데바나가리 문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모양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 주황색으로 그어진 가로줄을 항상 꼽곤 합니다. 이 줄을 가리켜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빨랫줄에 비유를 하신 적도 있는데요. 마치 그 아래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게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 빨랫줄의 진짜 이름은 시로레카라고 라고 해서 시르, 머리란 뜻이고요. 레카, 줄 또는 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머릿줄을 제가 데바나가리 문자의 가장 큰 형태적인 특징으로 꼽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인도문화원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배너인가요?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여기 적혀 있는 이 글씨, 뭔가 인도어 같은데 이상하다. 우리 지금 읽을 수 있죠? 데바나가리 문자 배우지 않았는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 뭐냐면 영어 단어를 그냥 알파벳을 쭉, 로마자 알파벳을 쭉 적으면서 그 중간에다가 가로줄을 그어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죠? 이게 마치 데바나가리 문자로 쓴 인도어 같은 그런 느낌, 그 인도 분위기를 아주 물씬 풍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도문화원 배너뿐만 아니라 인도 관련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관련 영화나 뭐 무슨 포스터 아니면 인도 음식점 간판 같은 데에서도 저렇게 영어 알파벳에다가 가로줄을 그어놓은 저런 글씨 디자인을 폰트 디자인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데바나가리 문자를 배웠으니까 저렇게 줄을 긋는 이유가 데바나가리 문자의 머릿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데바나가리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바나가리라는 이름은 크게 데바 그리고 나가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데바는 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데바라는 단어 명사가 다른 명사 앞에 이렇게 붙음으로써 어떻게 신과 관련된 혹은 신성한 등등의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뒤에 나오는 나가리는 원래 나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나가르라는 단어는 시골과 비교했을 때 도시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도시 안에 있는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델리에 가시면 까물라 나가르라든지 라즈파트 나가르 이런 지역 명칭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나가르는 그래서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나가르라는 단어에다가 이 모음을 붙임으로써 명사를 어떻게 형용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명사가 형용사가 되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거주지의 아니면 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등의 뜻으로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데바나가리를 합쳐서 이해를 해본다면 따라서 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사용되는 문자
아니면 신성한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사용되는 문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데바나가리를 그렇다면 데바나가리 문자를 배운다는 건 우리가 신성한 문자, 신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배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가져와 지도에서 왼쪽 위에 우르두 문자 그리고 메이테이 문자 오른쪽에 메이테이 문자를 지우고 나면 나머지 문자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이들이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문자라는 점인데요. 그 동일한 뿌리란 무엇이냐? 브라흐미 문자입니다. 브라흐미 문자는 크게 북부 브라흐미와 남부 브라흐미로 나뉩니다. 우리가 공부할 데바나가리 문자는 북부 브라흐미에서 굽다 문자, 시땀 문자, 나가리 문자를 거쳐서 발달한 파생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흐미 문자를 시조로 하는 문자들을 브라흐미계 문자라고 합니다. 브라흐미계 문자는 모두 아부기다골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아부기다골 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도에서 처음 지웠던 우르두 문자 같은 경우는 페르소 아라빅 문자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말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씁니다. 하지만 브라흐미계 문자에 속하는 모든 문자들, 데바나가리 문자를 포함해서 그 문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기본 자음이 단모음 아를 붙인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자음에 기본적으로 단모음 아가 들어가 있다, 내재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음이 모음과 함께 붙어서 사용될 때에는 모음의 원래 모양이 그대로 붙는 게 아니라 변형된, 축약된 모양, 모음 부호 혹은 모음 축약형이라고 불리는 그 모양으로 바뀌어서 자음과 결합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자음을 방금 자음은 단모음아를 항상 단모음아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모음아 없이 자음만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복합자음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모음 소거 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콧소리, 우리가 비모음 혹은 비자음이라고 하죠. 이 비모음이나 비자음, 콧소리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부기다 문자의 특징이자 아부기다골의 문자인 브라흐미계 문자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데바나가리 문자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바나가리 문자는 인도의 공용어이자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한 언어, 힌디어의 문자로 그 사용 지역은 여기 지도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디어 외에도 인도의 지정어 가운데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 네팔리어, 메틸리어, 그리고 콩카니어를 적는 데에 데바나가리 문자가 사용됩니다. 또한 카슈미리어는 페르소 아라비 문자와 함께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요. 보로어 같은 경우 로마자와 아사미아 문자를 사용하여 적었지만 1963년부터 데바나가리 문자로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디어의 경우 페르소 아라비 문자, 판자비어에 사용되는 구르무키 문자, 그리고 이 데바나가리 문자, 3개의 문자를 함께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산딸리어는 본래 올츠키 문자를 사용하지만 데바나가리 문자로도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그리어 또한 본래 도그리 문자를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데바나가리 문자와 페르소 아라빅 문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데바나가리 문자는 힌디어를 비롯한 여러 인도 언어를 적는 데 사용되며 그 사용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데바나가리 문자를 배워두면 그 쓰임새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인도의 문자와 언어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데바나가리 문자 모음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데바나가리 문자 모음입니다. 제가 앞서 데바나가리 문자가
힌디어를 비롯하여 인도의 여러 언어에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언어마다 데바나가리 모음의 자모음 구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힌디어를 기준으로 데바나가리 문자를 살펴볼 텐데요. 힌디어에 사용되는 데바나가리 문자는 모음 11개, 그리고 자음 35개로 이루어진 표현 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몇 개의 모음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말에는 기본 모음 10개, 거기에 견모음 11개를 더해서 총 21개 모음이 있습니다. 이 21개라는 숫자에 비하여 힌디어의 모음 11개, 이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힌디어 모음 구성이 우리말 모음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1개의 글자가 힌디어의 모음입니다. 아래에 도금이 같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 번씩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윗줄에서 아랫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우, 을, 에, 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 우, 을, 에, 오, 자, 여러분, 데바나가리 모음에서 혹시 특징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으셨나요? 네, 데바나가리 모음은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에도 눈, 밤, 말 이런 식으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장단음을 구별하기 위해 표기에 차이를 둔다든지 아니면 일상 회화에서 엄격하게 이것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바나가리 모음에서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모음은 조금 빠르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시면 되고요. 장모음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 회화에서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별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도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발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11개의 모음 중에 리라는 약간 예외적인 위치에 있는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모음을 단모음, 장모음으로 구별해 본다면 아, 이, 우 이렇게 3개의 기본 모음만 단모음에 해당하고 나머지 7개의 모음은 모두 장모음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에와 어는 이 위치에 따라서 혹은 조합에 따라서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번에는 모음 한 글자 한 글자씩 따로 떼어 어떻게 읽고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바나가리 모음 아입니다. 이 아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으로 많은 경우 아에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3자를 예쁘게 이렇게 써주세요. 3자를 쓴 뒤 그 3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그 부분 조금 아래에 이렇게 우리말 어에 해당하는 그 어와 비슷하게 생긴 획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바나가리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네, 머릿줄입니다. 머릿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로로 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여기 지금 3이라고 써 있는 거 약간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자, 이 3이라는 글자의 머리가 다시 쓰겠습니다. 3이라는 글자의 머리가 이 점선에 맞물려 약간씩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는 머릿줄이 이 3을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덮지 말고 바로 이 3자의 머리, 이 동그란 부분 앞까지 가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이 정도까지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째는 장모음 아입니다. 장모음 아. 이거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단모음 아 그리고 장모음 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획이 하나 더 늘었지요. 장음이라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획 하나를 더 옆에 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는 방법은 우리 앞에 단모음 아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3을 그려준 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말 어모음과 비슷한 획을 그어주고 잠깐 떨어져서 수직선을 하나 더 그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머릿줄을 그어주되 이 3자의 머리를 덮지 않도록 가다가 멈추도록 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씁니다. 다음 세 번째 모음입니다. 라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십니다. 이 단모음 라는 모음은 우선 열매 꼭지, 요 사과 꼭지, 배꼽다리 같은 거를 하나 짧게 그려줍니다. 이걸 너무 길게 그리면 모양이 안 예뻐져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점선 3개 보이시잖아요. 이 정사각형에 조금씩만 아래 약간 위에 약간 빠져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안에 맞춰서 그린다고 글자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연결고리, 꼭지를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아래 S를 그려줍니다. S를 균형 있게 그려주시다가 마지막에 위로 잠깐 올라가서 꺾어서 동그라미를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머릿줄을 덮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폰트는 약간 두꺼워서 여기가 내려가서 S 밑에서 한번 꼬아서 내려오는 게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한번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꼬아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짧게 이 모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꼭지를 너무 길게 그리는 이 경우는 별로 모양이 예쁘지가 않죠.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짧게 그린 다음에 아래 S를 연결시켜주는 걸로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은 장모음 이입니다. 이로 길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모음 이와 장모음 이의 차이점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우리 단모음 아와 장모음 아의 경우 장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릿줄 아래에 수직선 하나를 오른쪽에 더 덧붙여 써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단모음 이와 장모음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번에는 머릿줄 위에 오른쪽으로 뚫려있는 반원 모양의 혹은 알파벳 소문자 C 모양의 어떤 획을 둥글게 그려주시면 장모음 이가 됩니다. 쓰는 방법은 우선 단모음 이를 아까 공부했던 대로 쓰신 다음에 머릿줄 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트여있는 C를 그려주고 머릿줄을 마지막에 덮어준다. 요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요 머릿줄 위에 있는 이 획과 머릿줄 아래에 있는 이 획이 서로 하나의 연결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쓴다고 자 머릿줄 위에 이렇게 앞에다가 쓰거나 이렇게 뒤에다가 쓰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대바나가리 모음,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는 서로 결합할 때 모음이 또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음 자체도 일단 그 개수가 엄청 많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이야 뭐 하나씩 문자를 하나씩
글자를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나중에 글을 읽을 때에는 이 획이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거지? 이거 뭐라고 글씨를 쓴 걸까?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상황을 가급적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모양으로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래 위에 서로 하나의 연결점에서 만나서 이 획은 아래인 이 머릿줄 위에 있는 이 획이 머릿줄 아래에 있는 이 획과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단모음 우라는 모음입니다. 우로 짧게 끊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모음인 단모음 아를 쓸 때 3자 설명을 드렸었죠. 이 3자를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릿줄이 얘를 덮으면 안 된다. 왜? 머릿줄과 동일선상 혹은 약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자를 그리되 어떻게 머릿줄로 싹 이렇게 위를 싹 긁어낸다. 우리 코코넛 혹시 인도 관심 있으시면 인도나 동남아에 가면 코코넛 밑둥을 싹 칼로 판판하게 잘라서 빨대 꽂아가지고 먹는 모습 혹시 드셔보셨거나 먹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머리 위쪽을 싹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르면 뭐가 남죠? 약간 작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잘린 3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래서 아래가 조금 더 아래에 있는 획이 더 크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줄을 덮어주면 단모음우가 완성되는데 이 글자를 너무 못 썼기 때문에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3자에서 윗부분을 자르고 아래 좀 더 크게 3자를 그린 뒤 머릿줄을 덮어주면 이게 우라는 글자입니다. 이번 거는 잘 쓴 것 같아요. 네, 3을 그려준 뒤 머릿줄을 덮어준다. 우 라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장모음 우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장단모음 차이점 어떻게 획으로 차이를 주는지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여기 3자의 움푹 들어간 부분 약간 아래에다가 마치 다람쥐 꼬리같이 말린 다람쥐 꼬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획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단모음이를 먼저 쓰신 다음에 요 뾰족 들어간 볼록 들어간 움푹 들어간 이 사이 약간 아래에다가 다람쥐 꼬리를 툭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머릿줄로 덮어주시면 장모음 우가 되겠습니다. 우로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장모음 우. 네, 우입니다. 자,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리라는 모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장단 모음 구별을 할 때에도 이 리라는 모음은 따로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리라는 모음은 지금 힌디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리라는 모음이 장단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음 리는 이제 사라지고 힌디어에는 이렇게 단모음 이었던 리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 리라는 거는 딱 보시면은 한글로 적은 것도 보시면 자음 러와 모음 이가 결합된 것으로 이걸 순수한 모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 모음을 발음을 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을라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으로 모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라는 모음은 우리 리그베나라든지 끄리슈나 아니면은 뭐 요가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리시라고 할 때 우리가 리라고 적는 우리말로 딱 외래어를 표기할 때 리라고 표기하는 바로 그 발음이 요 리라는 모음입니다. 자, 모음 중에서 전체 통틀어 대바나가리 문자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렵다고 봐도 무방한 문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요 수직선, 가운데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우선 왼쪽은 약간 휜 획 하나와 아래에서 직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획 하나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직선을 그린 뒤 요 점과 약간 같은 약간 이어지는 부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
뾰록 한 바퀴 돌아서 뾰록 내려오고 요 C자 있죠? C자를 그려줍니다. 지금 여기 획 설명에 나와 있는 요 폰트가 폰트 차이 때문에 요 아래 C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좀 정확한 모양은 요 모양, 여기 요 두 개의 글자 모양을 참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줄을 그어서 덮어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쓰다 보면은 마치 한복 그리기처럼 그릴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도 처음 연습하실 때는 하나씩 요렇게 한 획 한 획씩 예쁘게 그려서 마지막으로 결국 정사각형 안에 아까 약간 직사각형일까요? 그래도 그 균형을 맞춰 수직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수직선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그려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때 그릴 때 이 수직선을 막 이렇게 길게 내리면은 글자가 안 예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예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위치에서 잘라서 한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려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쓰. 다음 모음은 에입니다. 우리말 어이가 합쳐진 이 에, 모음을 발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 모음은 우선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은 뒤 힘을 툭 빼버리면 하나의 획이 완성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획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거리를 둬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다가 어디까지? 여기 꺾이는 부분까지만 내리다가 끝내주시고 위에 머릿줄을 덮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너무 이렇게 90도 이하로 위로 올려가지고 꺾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일자로 내려가시는 것처럼 꺾는다든지 하는 거는 알아는 보겠지만 그래도 모양이 예쁘지도 않고 헷갈릴 수도 있는 글씨니 권하지 않고요. 또한 이렇게 내리실 때 옆에 있는 획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 게다가 어디까지 여기 왼쪽에 있는 획이 끝나는 지점까지 길게 내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자음과 모음의 결합형처럼 비슷하게 생긴 결합형이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두 획의 길이 차이를 가장 염두에 두고선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입니다. 이 에는 우리말 아이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라는 모음은 뒤에 여라는 반모음이 오거나 또는 사용 지역에 따라서 중모음인 아와 이가 더해진 모음인 아이로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에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아까 어이의 에에서 뭐가 달라졌죠? 네. 머릿줄 위에 획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요 획, 더듬이 같은 거를 붙여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폰트상에는 그냥 요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왕이면 이걸 연습하실 때 저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숫자 9 쓰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그리고 직선으로 툭 떨어뜨려 주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데바나가리 문자는 이렇게 자모음 결합형에 따라서 머리줄 위로 올라가는 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특징을 살리지 않으면 서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요 더듬이처럼 보이는 얘네들은 우리가 비록 폰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앞에가 조금 더 두꺼운 요런 한 획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한 획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그라미를 일부러 그려서 쭉 직선으로 떨어뜨리는 요 모양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추팝추스를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애를 여기에다가 이어주고 머릿줄을
다시 그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려주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 어떻게 이 머릿줄 위에 있는 요 획과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획이 서로 어느 점에 한 점에서 우리 아까 단모음 이 써볼 때 연습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연결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얘를 만약에 그냥 막 앞에 있는 획에다가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한가운데다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완전 뒤에다가 다른 글씨인 것처럼 다음 글씨인 것처럼 뒤에다가 그린다든지 하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꼭지점, 연결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음은 오입니다. 오는 우리 아까 많이 보던 모양이 있죠? 네, 처음 배웠던 우리 첫 번째 모음인 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선 아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요. 단모음 아를 그려준 다음에 장모음아 그릴 때 저 획을 하나 더 그리고 자 위에 있는 요 모양 어디서 보셨죠? 네, 바로 앞에 있는 머릿줄 위에 있는 애랑 똑같은 획인 거 발견하셨나요? 네, 여기도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그리겠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서 더듬이로 그려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결점이 바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획과 이 머릿줄 위에 있는 애가 머릿줄 위에 그려지는 획은 머릿줄 아래에 있는 획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획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머릿줄을 그려주시면 끝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아까 제가 주의점 이런데 그리시면 안 돼요. 다른 글자, 세상에 존재하는 글자지 않는 글자가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굳이 가운데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글자를 넘어서서 뒤에도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아를 두 획을 그린 다음 더듬이 그리고 머릿줄을 덮어준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입니다. 어와 오의 중간 발음이 어입니다. 자, 이 어는요, 마지막 글자이기만큼 스페셜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내에 어느 위치에 오는지 어떤 자모음과 함께 배치가 되는지 혹은 어떤 지역을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용자 개개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가지고 아우 아니면 오를 길게 발음하는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발음이 됩니다. 자, 글씨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획들을 조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오라는 글자에다가 뭐 하나를 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더듬이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더듬이 두 개가 서로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한 점에 모이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단모음 아를 먼저 쓰고 장모음으로 만들어 준 뒤 위에 더듬이 하나, 약간 기울여 더듬이 하나 더 그리고 머릿줄을 그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얘를 쓸 때 우리 이번에도 하나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쓴다거나 앞에다가 붙여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제일 머릿줄 아래의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획에다가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음 11개, 힌디어에 사용되는 데바나가리 모음 11개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힌디어 데바나가리 자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